ISNC SCI 쉽게 이해하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감각평가와 운동평가 그리고 스코어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신경학적인 레벨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센소리 레벨과 모터 레벨 그리고 NLI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 부분에서 척수 손상 후에 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인지 그리고 아시아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완전 손상 환자분들만 구하는 존 오브 파샬 프리저베이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완전 손상인가 불완전 손상인가를 구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수 분절이 척수의 최하위 분절인 S4-5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런터리 아날 컨트랙션 그리고 딥 아날 프레셔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문 직장 검사는 슈파인 포지션에서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고요. 이때 S3와 S4-5 라인의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평가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런터리 아날 컨트랙션과 딥 아날 프레셔는 두 번째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어서 항문 괄약근에 자발적인 수축이 있는지 그리고 항문을 꼬집었을 때 압박 감각을 느끼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문 직장 검사가 왜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발런터리 아날 컨트랙션과 딥 아날 프레셔 그리고 척수의 S4-5 라인의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 이 항목들은 척수의 최하위 분절인 S4-5 라인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가 손상을 받았어도 항문에 자발적인 수축이 있거나 압박 감각을 느끼거나 가벼운 촉각이나 뾰족하고 뭉툭한 감각을 구분한다면 뇌에서 척수의 최하위 말단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문 직장 검사가 완전 손상인가 불완전 손상인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4-5 라인의 라이트 터치와 핀프릭 테스트는 앞선 영상에서 공부했듯이 0점에서 2점까지 3점 척도로 적용되고 있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딥 아날 프레셔와 발런터리 아날 컨트랙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척도만 적용하고 있고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N, 존재하는 경우에는 Y로 기록하게 됩니다. 컴플릿 인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컴플릿 인저리는 척수의 최하위 분절인 S4-5 라인에서 감각이나 모터 펑션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컴플릿 인저리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인컴플릿 인저리는 S4-5 라인에서 모터 펑션이나 센소리 펑션이 부분적으로라도 보존이 되고 있다면 인컴플릿 인저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컴플릿 인저리에는 센서리 인컴플릿과 모터 인컴플릿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센서리 인컴플릿은 센서리 펑션에 대한 세이크럴 스페어링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이크럴 스페어링은 S4-5 라인에서 센서리 펑션이나 모터 펑션에서 기능이 존재할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센서리 인컴플릿을 설명드리면 척수의 최하위 분절인 감각 위치에서 어느 하나라도 점수가 기록되고 있다면 이 경우는 센소리 펑션에 대한 세이크럴 스페어링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센소리 인컴플릿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터 인컴플릿에는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모터 펑션에 대한 세이크럴 스피어링이 존재할 때 모터 인컴플릿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Voluntary Anal Contraction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Voluntary Anal Contraction이 없는 경우 센소리 펑션에 대한 Sacral Sparing이 존재하면서 모터 레벨을 기준으로 3단계를 넘어서는 척수 분절에서 모터 펑션이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모터 인컴플릿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Voluntary Anal Contraction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모터 인컴플릿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oluntary Anal Contraction이 없는 경우 센소리 펑션에 대한 Sacral Sparing은 존재하면서 모터 레벨을 기준으로 3단계를 넘어서는 척수 분절에서 모터 펑션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오른쪽에서는 없고요. 왼쪽에서는 3단계를 넘어서는 척수 분절인 L2에서 모터 펑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모터 인컴플릿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넌 키머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넌 키머슬은 키머슬이 아닌 사지의 움직임들을 해당하는 척수 분절을 기록하고 있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Voluntary Anal Contraction이 없는 경우, 그리고 센소리 펑션에 대한 Sacral Sparing이 존재하면서 모터 레벨을 기준으로 3단계를 넘어서는 척수 분절에서 점수가 없다면 이 경우는 Sensory Incomplete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코멘트 박스에 예를 들어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에서 근력 등급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면 넌 키머슬에 해당하는 척수 분절에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3단계를 넘어서는 척수 분절에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터 인컴플릿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넌 키머슬은 MMT 등급이 중요하지 않고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임페어먼트 스케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시아 A, B, C, D 레벨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시아 임페어먼트 스케일의 약자인 AIS-A, B, C, D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아시아 A, B, C, D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기록할 때는 정확한 명칭인 AIS, A, B, C, D로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AIS 레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A는 Complete 인저리로 S4-5 라인에서 센소리 펑션과 모터 펑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센소리 인컴플릿으로 센소리 펑션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C와 D는 모터 인컴플릿으로 D를 먼저 보면 NLI를 기준으로 근력 등급이 3점 또는 그 이상을 받고 있는 근력 등급이 NLI 아래에 남아있는 키머슬들에서 절반이나 그 이상인 경우 D 진단을 받게 됩니다. C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는 척수 손상을 받았지만 정상인 경우 E 진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와 D를 나누는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고 계신 평가지에서는 NLI C5를 기준으로 아래에 남아있는 키머슬들이 총 18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부터 8개까지 그리고 절반인 9개부터 18개까지 3점 이상인 근력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D 진단을 받게 되고요.
3점 이상인 근력 등급이 이 개수에만 해당한다면 C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번 세어보면 3점 이상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총 17개로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D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Journal of Partial Preservation은 약자로 GPP라고 하고요. Complete Injury 환자에게서만 구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센소리와 모터 레벨의 가장 아래 부분을 기록하게 되고 오른쪽과 왼쪽을 개별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우선 이 환자의 센소리 GPP와 모터 GPP를 왼쪽 부분만 구해보면 감각에서는 부분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최하위 분절이 T6이기 때문에 센소리 GPP T6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모터 GPP는 키머슬 마지막 분절은 T1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키머슬이 없는 부분은 센소리 레벨을 따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T4까지는 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T5나 T6에서는 점수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센소리 레벨 따라가서 T4까지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분적인 분절은 센소리 레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센소리 GPP는 T6, 모터 GPP는 T4가 되겠습니다. 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센소리 펑션에 대한 세이크럴 스페어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incomplete 진단을 받게 되고 GPP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인 not applicable의 약자인 NA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샘플 케이스로 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풀어보면 센소리 GPP는 오른쪽 T12, 왼쪽 L2가 되겠고요. 모터 GPP는 T10 그리고 L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센소리 GPP T12, L2, 모터 GPP T10, L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선 완전 손상인지 불완전 손상인지를 봤을 때 완전 손상이기 때문에 GPP를 구해야 되고요. 센소리 GPP는 T1, T3가 되겠고 모터 GPP는 T1, T2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소리 GPP T1, T3, 모터 GPP T1, T2가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 케이스 세 번째에서는 S45 라인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incomplete 인저리 환자가 되겠고요. 따라서 GPP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구할 필요가 없다. NA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SNC SCI 평가 도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샘플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